유쾌, 상쾌, 통쾌한 캐브너서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본격 뚜러뻥 방송 캐브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두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부부의 세계 하고 있었죠.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는 약간 메인 줄기는 아니야. 거기 좀 꽂히셨네. 너무 귀여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자제할게요. 선생님 뼈뼈 너무 치트키 아닙니까? 자제할게요. 이 편에서 할 얘기는 사실 메인 줄기는 아닌데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었어요. 거기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 중반부에 굉장히 전체 그거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 등장인물이 민현서. 네, 민현서와 박인규인데요. 네. 민현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민현서가 지선우 환자였어요. 지선우 환자인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약간 뭐 어떤 목적인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살 목적 같은 걸로 약을 좀 처방을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근데 지선우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환자였어요. 민현서가. 근데 생명을 구해줬네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약을 주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티어 문제 때문에 약을 주는데 결국에. 이게 제가 민현서 나오는 부분을 앞부분을 좀 봤거든요. 근데 지선우랑 민현서랑 처음 만난 장면이, 처음 이제 컨택한 장면이 그거였어요. 민현서가 일하는 바 앞에서 민현서 남자친구가 박인규인데 박인규한테 이렇게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폭행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박인규가 어떤 차에 민현서 머리를 이렇게 확 박았는데 그 차에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지선우인 거예요. 그래서 민현서랑 지선우랑 눈이 마주치면서 민현서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선우는 그때 이태원을 막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바람 잡으려고. 그래서 지선우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민현서가 지선우한테 약 처방 때문에 찾아왔고, 이제 지선우는 그때 뭐 미안했다, 그때 나도 급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민현서를 기억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선우 입장에서는 딱 보이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뭐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현서한테 뭐 이렇게 충고를 해요. 한 번 뿌린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민현서는 그렇다고 박인규랑 헤어지질 않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목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선우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민현서가 일하는 바로 찾아가는데 그날 민현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우가 갑자기 어떤 뭐 느낌이 들었는지 민현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랬더니 민현서가 이제 박인규한테 폭행을 막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옷에도 막 피가 묻어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대본 외우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딱 따서 봤어요. 아니 아까 말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시작하니까 입에 모터를 역시 드라마 이야기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박인규 배우가 저 너무 인상적인 게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보다 양아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 표정이 진짜 때리고 싶은 표정이잖아. 장난해? 약속대로 조수는 2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현서를 막 때리는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왜 계속 만나요? 극중에서는. 거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만났대요. 민현서가 그 남자애가 불쌍해서 걔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어요. 내가 꼭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게 불쌍해서 계속 봐주고 만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쵸. 그런 게 실제로도 네. 데이트 폭력 실제 상황에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 혹은 가정 폭력 피해자분들도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계속 맞으면서 이제 약간 특징적인 게 때리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가 이렇게 한 건 잘못했지. 그래서 때리는 거야 하는 게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점점 납득이 돼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약간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흔히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무슨 그 테드라는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정폭력 관련해서 전문가분이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약간 그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돼? 수법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행동 방식이 좀 있는데 처음에 주변 관계를 끊는 게 굉장히 공통적이래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변 관계를 끊고 나한테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고립시키는 그 다음에 거구나. 폭력이 시작되는 게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민현서가 몇 가지 데이트 폭력에서의 특징들을 말하는 딱 이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 같은데요. 뭐 평소에는 안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얘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이러고 얘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민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 맞는 그 장면에서 지선우가 박인규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민현서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현서는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막 찢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지선우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며칠 찜질방에서 자다가 다시 돌아가야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서 내가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다. 원래는 저런 애가 아닌데 얘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얘가 저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데이트 폭력의 정의는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네. 연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서 데이트 플러스 폭력 이렇게 그쵸. 합성어라서 정서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는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했던 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는 그죠.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요즘 그쵸. 많이 문제가 이게 꼭 근데 되니까.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네. 뭐 그쵸. 어떤 언어적인 폭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다. 그쵸, 뭐. 그쵸. 요즘 경제적인 폭력도 있고 그쵸. 경제적인 폭력은 또 뭐예요? 그돈 빌려주고. 네. 돈 빌려달라고 여기서도 민현서가 맨 처음에 술집 앞에서 폭행을 당한 이유가 돈 돈 달라고 내느라고. 하는데 돈 없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맞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정서적인 맞아요. 학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폭력 뭐 상해 이런 거는 되게 일회성이고 일시적인데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재 형법 체계 상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네. 규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데이트 폭력의 특징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 때문에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현재는 없다. 네, 일반 형법, 민법, 뭐 기존에 존재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그런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 서로 간의 네. 관계와 상관없이 네. 그냥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폭행죄, 뭐 아니면 뭐 그쵸. 상해죄, 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싱거울 것 같은데 박인규가 민현서를 폭행하고 상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형법상 상해죄가 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야구가 방망이 뭐 이런 거라도 들고 때렸다 그러면은 형법상 그냥 특수상해. 그러니까 손으로 네. 때리면 그냥 상해고 물건으로 때리면 흉기 같은 거 들고 하면 특수상해. 아니면 다중이 하다가. 네, 여러 사람이 그 정도. 여러 그리고 뭐 박인규가 민현서 직장 근처에서 막 민현서한테 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거는 그냥 형법상 모욕죄나 형법상 협박죄 협박죄나.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데도 네. 들어가거나 하면은 뭐 이제 주거침입죄가 네, 될 수도 그쵸. 있고. 주거침입죄나 거기서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강간죄가 강간죄가 될수 강제추행죄 뭐 이렇게 형법으로 규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는 아직은 좀 네, 미비하다. 그쵸. 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일반 형법상 상해나 폭행이나 그런 법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주변 100m 이내로 접근하면 뭐 100만 원 내 뭐 이런 돈으로 하는 거라서 막 이런 경우에 박인규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성을 잃고 사람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말 들을 거였으면 하지 그러니까 너무 보호 조치가 아직 미비한 거죠. 진짜 별도 법이 만들어지긴 해야겠다, 그죠? 네, 그런 현재는 가정폭력 네.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 거죠. 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 내부에 이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는 경우에는 아마 처벌 규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가정 폭력에 준해서 그 법률이 적용되게 하면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냐. 가정 폭력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사실 그냥 있는 법 갖다가 따서 네. 주체랑 객체랑 바꾸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입장들도 보니까 어떤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가정폭력이랑 데이트폭력은 또 다르다. 너무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은 정말 이렇게 약간 내부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데이트폭력은 그렇게 또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좀 네.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저도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의외로 피해자분들이 이 사람의 강력한 처벌보다 갱생을 좀 더 원한대요. 네. 왜냐면 이미 우리는 가족이 있고, 네. 자녀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벌이를 이제 하고. 벌이를 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네. 좀 돌아와서 개선이 돼서 돌아왔으면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어. 감옥 가면은 또 그쵸. 우리 아들들, 딸들 어떻게 키우나. 뭐 그런 이런 측면이 문제도 있는데 있어서. 데이트 폭력은 또 조금은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어쨌든 뭐 같아요. 남이니까. 그쵸, 약간 남이니까. 옛날 얘기는 하는데 뭐 님에서 점 찍으면 남이야. 님이라는 게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 이거 다 역시 알아들으시고. 맞아. 여기서 그러면은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 건 아직 네, 데이트 아직. 폭력에는 없긴 하지만 네. 가정 폭력이 있다고 했던 거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금지 명령, 네. 접근 금지시키는 거라든지 뭐 네. 그런 게 있겠네요. 아니면 또 뭐 어디 그 시설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일단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어떤 임시 시설의 보호가 맞아. 쉼터 같은 곳에 입소해서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리를 정해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는 조치도 있고, 또 이제 임시 조치 법원 통해서 하는 조치 중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조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좀 이 사람을 바꿔보려면 사실 뭐 교육도 좀 시켜보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참 실효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범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얘기가 새는데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가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 구실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조금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그런 입장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구출하는 게 맞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네. 부모님을 조금 이렇게 온전히 부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또 뭐 어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가정폭력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아빠든 엄마든 간에 둘 중에 한 명 구속하면 뭐 집에 밥 줄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돈 벌 사람이 맞아요. 없다든가 하면 이제 맞아요.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든데, 그리고 데이트 폭력은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니까 좀 더 강력하게. 네,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조금 다른. 저 법적으로 남이니까. 하나 또 데이트 폭력의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최대한 피해자랑 가해자가 더 이상 닿지 않게 분리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여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거든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뭐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는 건 안 되고 뭐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한테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유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약간 정서적으로 아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접착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그거를- 헤어나오지 네.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떼어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를 이유로 되게 접근을 해서 지금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분명히 둘이 다른 점은 있지만 그것은 약간 처벌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되 그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절차를 많이 가져올 네,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데이트 폭력 신고했는데 이제 막 그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고생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맞아. 그냥 저희 그냥 네.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네, 우리 자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게 중이긴 하죠. 네, 맞아, 그런 맞아.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이나 뭐 아동학대 그런 경우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학대 정말 그렇죠. 이게 아이의 의사가 정말 진정한 의사인지 이게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가정- 공권력이 그 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일반 형법으로 네. 현재는 해결되고 있다. 고소를 하자. 네. 근데 뭐 보니까 발의는 특별법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엄청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는데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 좀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것 좀 빨리빨리 통과시키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도 그럼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 또 우리가 스토킹에 관한 네. 이야기가 좀 남았네요. 네. 3편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뾰뾰.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